안녕하십니까. 약자의 친구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지금 하류 이야기, 약자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자의 적은 약자인가? 여러분들은 지금 약자의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500명도 안 되는 이 구독자가 모인 곳에 여러분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와서 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약자에게 도움을 주고 힘을 주고 배려를 주고, 제가 인생성형가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바꾼다고는 하는데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의 힘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힘을 팍팍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시청자의 90%는 유튜브 방송 3%에 몰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 3%에 90% 시청자가 모입니다. 곧 여러분들처럼 구독자 500명도 안 되는 이 정영기 TV를 보는 사람처럼 적극적으로 시작한 사람, 또는 아직 뜨지는 않았지만 의미 있는 방송을 듣는,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시청자가 그만큼 드물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약자가 훨씬 많은데 이 3% 안에 드는 사람보다 90% 안에 드는 방송가들이 훨씬 많은데, 그리고 보는 사람도 이렇게 약자가 많은데도 그 사람들마저도 강자편에 서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 인구는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과 내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나누면 어떻게 되나? 내는 사람 2%, 내지 않는 사람 98%라고 합니다. 승자 독식 시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80대 20인이 또는 99대 1인이 그러잖아요. 하나가 99를 가져간다고 하는데,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들은 부동산 소유주의 2%, 그리고 안 내는 사람이 98.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민주당 같은 데서 당신들 2% 안에 들지 않느냐. 그렇게 부자이면서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니까 98%나 되는 가난하다고 하는 사람 또는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무서워서 그냥 끙끙 앓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주택 소유자의 5분의 1이, 그러니까 서울 주택 소유자의 20%가 종합부동산세를 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서울, 이렇게 부자들, 그 사람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매겨도 왜 크게 반발하지 못합니까? 물론 유튜브에서 반발도 하고 그러지만 댓글 같은 데 보면은 뭐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 부자가 그만큼도 세금 안 내려고 그러냐 하면서. 그리고 월급 타는 사람들의 절반 정도는 세금 안 내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나고 약자들이 세금을 안 내면서 그 혜택을 보니까 오히려 강자들에게, 부자들에게 좀 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종부세를 안 내니까 그 혜택을 보게 되잖아요. 제가 이제 뭐 직접적인 나라의 세금 혜택 보는 것으로 이제 도서관 가서 이렇게 책을 빌려보는 것은 아주 눈에 보이게 혜택을 보는데 감사합니다. 아, 우리나라 부자들이 이렇게 세금을 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약자들에게도 도움을 주니,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존중심을 보여야, 그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그 사람도 신나게 또 돈을 벌어서 더 낼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약탈세금이다, 나는 이거 나라에 빼앗기는 거다, 4대 의무라고 해가지고 이 세금 의무를 지우는데 이 부담이 너무 크다.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사실은 종부세가 가혹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두 세대 이렇게 넘어가면은 뭐 그 0.3에서 6%까지니까 그 세금 몇 년 내고 나면 집값이 날아갈 정도라고 하니까 가혹하다, 혹세다, 가렴주구다, 또는 약탈조세다, 그런저런 이야기를 할 만도 한데, 그래도 약자들이 훨씬 많으니까 이 강약으로 나누면 갈라치기에서 2%들은 자기 목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있죠. 끙끙 앓고 있죠. 집 한 채라면 대개 그 공제액을 빼고서 공시가로 11억 이상 정도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시가니까 시가로는 아마 뭐 한 15억 안팎 될런가요? 그런 집 서울에 많잖아요. 그런 집이
주택과 아파트를 통틀어서 5분의 1 정도는 서울에 그런 집이 있는 겁니다. 아마 물론 이제 주택도 제가 이 아들들 둘 서울에서 가르치면서 원룸 보니까 원룸 뭐 그런 거 보면은 몇십억 되겠더라고요. 2, 30억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이제 물론 종부세를 내겠죠. 우리나라 1%가 또 어떻습니까? 사유지의 약 4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1% 토지 소유주가 대한민국 사유지의 44%를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노인 빈곤율은 OECD 1위입니다. 노인 빈부차는 거의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60세 이상 넘어가면은 빈부 차이를 극복할 수 없는데, 이 노인 빈곤율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노인 자살률과도 연결되고, 노인들의 그 노후 복지가 불안한 걸로 연결되고, 그리고 그런 약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진보당에서는 정치를 하는데, 약자 편이 훨씬 많으니까 그들의 국민에 맞는 정책을 펴면, 갈라치기를 하면 반발도 별로 안 받으면서, 반발하면 그대로 그 약자들을 등에 업고서 다시 재반박하는 그런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 종부세 반발 못하죠. 노조가 막강한데 노사에서는 노동자가 사용자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민노총 막강한 데를 더 힘을 줘도, 귀족노조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그들의 머릿수가 많다 보니까 사용자보다 노동자를 더 위하는 정책을 지금 펴고 있죠.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은 그쪽이니까. 그 다음에 자사고 폐지도 그렇잖아요. 정권 쥐자마자 자사고를 폐지했는데, 자사고는 훨씬 적잖아요. 전주만 해도, 제가 전주 사니까 고등학교가 아마 25곳 될 겁니다. 제가 학원 할 때 그 2000년 초까지 그랬는데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근데 자사고 한 군데입니다. 전주 상산고. 그런데 뭐 얼마나 그 홍성대, 그 다음에 그 동문들 이 법정으로까지 가고 이렇게 저렇게 반대를 해도 그거 막는 게 지금 어떻게 됐든가 하여간 법정에서 이렇게 다시 뭐 뒤진다든가 유보시킨다든가 이런 건 있지만은, 이 정권에서 지금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등에 업고 자사고나 특목고를 폐지하니까 뭐 방법이 없잖아요. 수적으로도 달리지. 그리고 실제로 전주에서도 상산고가 폐지되기를 바라는 학교는 25곳 중에 아마 상산고 빼놓고는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존에 그 명문고였던 전고라든가 이런 데서는 상산고가 없어지면은 이제 1차 전형으로 해가지고 뺑뺑이 돌릴 때 많이 지원하면 좋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문도 더 짱짱해지는 측면이 있고, 이런저런 이제 역학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전주에 있는 이 상산고도 곤욕을 치르고, 횡성에 있던가요? 거기가 강원도 정확히 모르는, 제가 한번 가봤는데 아파트처럼 높이 돼 있고 산골짜기에 정말 우뚝 솟아 있던데, 민족서강고등학교 유명한 학교죠. 내가 학원할 때 이게 중학생들 어쩌다 한 번씩 거기에 가는 학생도 보고 그랬는데, 대단히 똘똘한 친구들이 갑니다. 이런저런 데도 폐지해도 약자들이 훨씬 수적으로 많으니까 반발을 별로 안 받는 측면이 있죠. 왜 이렇게 약자들이 그 강자를 좋아할까요? 아마 위인전 영향도 많을 겁니다. 위인은 되게 영웅 천생설, 위인 예정설 해가지고, 위인은 미리 정해져 있다. 영웅은 하늘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하늘에서 나와서 어릴 때부터 신동이고, 그 다음에 뭐 어려움 겪으면 옆에서 누가 도와주고, 정말 문일지식 하나 들으면 열을 알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앙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강자는 타고나는 거야. 강자는 미리 정해져 있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고, 신분제 영향으로, 그래, 송충이는 솔잎 먹어야지. 그래, 너는 높은 신분이니까 강자에 대한 존중, 숭상을 보내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옹호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좌절했는데 현실에서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강자 밑에 들어가야지. 강자 가랑이로라도 들어가야지. 그래야 콩고물이라도 팥고물이라도 먹지. 이런 생존 전략으로서의 어떤 그 현실을 옹호. 이게 이제 극명하게 드러난 게 그 전에 그 노무현과
이해창의 대결입니다. 노무현과 이해창의 대결. 노무현 상고 출신이잖아요. 여기는 이른바 KS잖아요. 경기고 서울대. 그 다음에 감사원장까지 지냈다가요.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그런데 노무현은 상고 나와가지고 사법고시를 패스했기 때문에 진짜 실력면에서 본다면 이 약자가 열악한 환경에서 고등학생으로서 유일하게 그때 한 60명 뽑을 때든가요. 사법고시 패스하니까 이해창의 사법고시 패스보다도 더 실력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자들은 약자를 옹호해야 되는데 의외로 약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정통파 경기 서울대 아니 서울대 빼놓고는 어찌 보면 고등학교 나온 사람뿐만 아니라 대학도 서울대 빼놓고는 이해창하고 갈라선다면 아마 노무현이 훨씬 더 유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약자들도 이해창을 많이 편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는 역시 타고나지. 그래도 계급이 있는 거지. 현실적으로 이렇게 정통파를 그런 그 의식에서 이해창은 아마 자기 진폭이 계속 하늘에서만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그 아래까지 이렇게 돌보는 그 힘이 부족했다고 하는데 그게 비슷한 게 이제 지금도 보면 윤석열과 그 이재명은 어떤 비슷한 구조인데 지금 이제 뭐 있는 거고 앞으로 선거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그 자기 약점을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윤과 이의 싸움도 이제 갈라지겠죠. 노무현 그래서 자기가 약자라는 걸 알고 그 약자들을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열심히 했죠. 약자가 약자를 끌어들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써서 노무현은 이긴 거죠. 강자보다 탁월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 사법고시 패스만 해도 강자보다 탁월한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실력 평가는 그걸 안 알아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경기고 나와서 서울대 나와서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을 고등학교 나와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가난한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어찌 보면 원통했을 겁니다. 원통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사귀지 못하고 그 분노를, 그 보복을 서울대를 향해서 서울대까지 나온 사람들이 자기 형님 뭐 이제 어떻게 한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 자존심을 박박 긁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랬죠. 이번 정권에서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던데 노무현 정권에서도 그렇게 그 자존심을 뒤엎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았고 자기조차도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됐죠. 아무튼 강자보다 탁월한 면모를 청문회할 때 보여줬고 또 실력에서도 보여줬고 그 다음에 동료에게 이익을 주겠다는 자기 약자들에게 이익을 주겠다는 그런 멘트를 많이 날렸죠. 그래서 역시 진보파로서 친노조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민을 위해서 이 사법 바꾸겠다. 교육 바꾸겠다. 그 다음에 사법고시도 이렇게 로스쿨도 바꾸고 뭐 또 노무현 때 그 학생부 종합 기록에 지금 하는 그 수시 입학사정 과제인가요? 그것도 시작하고 뭐 그랬잖아요. 물론 그 이제 뭐 폐단도 많고 그랬지만 그 다음에 이제 지방으로 이렇게 이정을 시키는 이 지방은 약자다 해가지고 그 공공기관 같은 거를 이렇게 동료에게 이익을 주겠다. 약자를 위한 정책을 하겠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도덕적이고 공정하고 겸손하고 그런 측면이 있어야 되죠. 노무현은 그런 그 정책을 폈고 자기가 이제 도덕적 그 의심을 부인 때문에 받았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불리한 그런 것, 그 다음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과의 대결, 거기에서도 이겨야 되고 제도에서 불리한 것도 이겨야 되는 아주 어려운 난제들이 많죠. 노무현은 그걸 이기고 승리를 했죠. 지금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재명이 그 윤석열에 비해서 이 신분은 그런데 약자들의 뭐랄까요 호응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현실적으로는 약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약자의 뭐랄까요 어느 정도 지지를 받으면 해볼 만할 것이고 그러나 이제 정권 교체의 열망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싸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본격적인 아직 선거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약자의
적은 약자가 되는 수도 있는데 약자를 어떻게 악원으로 만들 것인가? 적군이 아니라 악원으로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살고 죽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저도 이렇게 500명이나 안 되는 구독자, 그 약자의 방송을 와서 시청하는 여러분들이 종합부동산 낸다면 아마 강자일 겁니다. 강자인데도 약자의 유튜브를 본다. 그것 대단한 거죠. 아, 한 수 배우겠다. 강자는 강자가 아니면 아예 인정을 안 해버리고 자기와 동급이 아니면 인정을 안 해버리고 약자이면서도 헤헤 500명도 안 되는 구독자 가진 사람이 영상 많이 올렸구만 그러면서 떠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이제 인생을 자기 나름대로 강자 찾아다니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약자가 동료는 많은데 동지는 많은데 그들이 같은 형편이라고 해가지고 꼭 지지하는 건 아니다. 의외로 약자이면서 이 택시기사들하고 얘기해보면 그럽니다. 택시기사들도 그 KS 나온 사람들에 대한 그 신망, 그다음 이제 자식이 공부를 잘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자부심 그런 거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세계에서 그 호평하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되게 좋게 하는 측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약자가 약자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고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약자의 적은 약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청에서 2021년 사회동향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 하는 사람이 무려 27%나 됩니다. 이 고난 SOS를 칠 곳이 없다. 칠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외롭습니다. 생각해보면 27%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 50% 안팎 될 겁니다. 자기 머릿속으로는 내가 이 어려울 때 이 사람한테 100만 원 빌려달라고 하면 1000만 원 빌려달라고 하면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우리 가족이라면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2배는 아마 거절당할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의사들도. 옛날에 비해서 형제도 적어졌고 옛날에 비해서 부유한데 지금 장기 이식이라든가 이런 거 특히 쓸개 같은 건 하나 이렇게 쓸개가 아니라 신장 이식은 가능하잖아요. 투석 같은 거 안 하려면은. 그런데 그 전에 형제가 많을 때 가난할 때에 비해서 지금 부부들이 그 기증률이 더 떨어진대요. 자, 자식이 한둘이면 자식이 하나면 부모를 위해서 간이라도 빼줄 듯이 신장이라도 빼줄 듯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부모는 희생을 하고 모든 걸 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약자이면서 고난을 같이 극복한 사람이 오히려 고난 SOS를 치면 자기가 실감한 바가 있어서 잘 들어주려나 몰라도 지금 고난 SOS 칠 곳이 27%는 없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냉정할 수도 있고 나는 고난하면 SOS를 칠 때가 있어 긴급정보를 칠 때가 있어 하는 사람들 중에도 아마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수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동창회나 동호회나 동창 또는 동호 여기에 아예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53.6%라고 합니다. 동호회, 동창회 같은 거, 즉 사회 활동을 이렇게 취미 활동이라든가 동창 모임 같은데 나가지 않는 사람이 53.6%라고 해요. 그럼 나간 사람 중에도 얼마나 여러 가지입니까? 자기 좀 잘 나간다고 폼 잡으려고 하는 사람, 동창들 어떻게 사는가 보려고, 또 동창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정치하려고, 자랑하려고, 동창회 나간 사람, 초등학교 동창회 이끌면서 봤는데, 여러 가지 부류입니다. 그런데 아예 나가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54% 절반이 훌쩍 넘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최고의 연줄이라고 하는 약자들은 약자들끼리 뭉친다고 하는데 약자들의 동창은 더 안 됩니다. 저도 전라북도 진안이라고 해서 초중고 나왔는데 고등학교 동창회 유야무야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라북도에서는 가장 동창이 튼튼하다고 하는 정고 그곳이 최고의 명문고입니다. 그러니까 튼튼한 곳은 뭉치면 먹자할 것이 있으니까 약자든 강자든 모여들고
빈자든 부자든 시원찮은 동창회는 오라고 봤자 에이 괜히 가서 회비만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어쩌다가 뭐 밥이라도 사면 밥 그 잘 먹었다는 감사 이야기는커녕 뒷담화 듣고 새끼 뭐 돈 벌었다고 하더니 밥도 살려면 뭐 좀 괜찮은 거 사지 술도 뭐 어찌고저찌고 또 그거 사고 또 펑은 되게 닫고 아이 그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밥 먹고 술 마시는 거 맛떨어져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부자는 부자끼리 모이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서로 부담이 안 되니까요. 내가 사면 저쪽에서 사고 그리고 소박합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그 보니까 외롭다 하는 사람이 고독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22.3%인데 남자보다 여자가 그 다음에 70대 이상은 30% 이상이 외롭다. 그래요. 70대 이상의 부모들 전화도 자주 하고 자주 가보고 그래야 되는데 저부터가 바로 전주니까 지난 가까운 곳인데도 그래 한 달에 한 번 가는 것도 참 힘든 측면이 있어. 마음만 먹으면 왔다 갔다 하면 한나들이면 가능한데도 이 사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화라도 이렇게 우리는 강자든 약자든 외롭지만 특히 병들고 약한 사람이라면 더욱더 고독의 강도를 더 강하게 느낄 겁니다. 어려우면 어려움을 호소할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거의 3분의 1 정도는 없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아마 절반 정도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립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약자는 역시 약자끼리 도우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적어도 약자를 적으로는 안 만들어야 되고 약자를 우군으로 만들려면 여러분들 종부세 안 낸다면 어떤 방안을 해야 할 것인가. 아까 얘기했듯이 강자보다 탁월하고 동료에게 이익을 줘야 되고 도덕적이고 겸손하고 공정해야 되고 제도나 기득권의 대결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결국 약자도 강해져야 된다. 그 이야기죠. 예, 여러분들 약자로서 강자가 되고 그때는 약자의 애로를 이해하는 진폭 넓은 인간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